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든 보내고 있지 않든 구독자님들에게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20억 벌고도 망한 이유.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긴 시간 동안 쌓인 분노와 후회, 그리고 깊은 자책이 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수많은 말과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적어봅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진 게 없는 장남 장녀의 처지였기에 함께 손잡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때 제가 본 모습은 남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 초기 남편이 주식을 시작하며 제게 함께하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무엇이든 함께하자는 생각에 저는 제 돈 2천만 원을 흔쾌히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솔직히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함께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자는 그의 말에 저 역시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수익이 났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둘은 집을 마련하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식에서 처음 맛본 성공의 단맛이 남편에게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남편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생활비는 극도로 아끼면서도 손에 돈만 쥐어지면 전부 주식에 넣어버렸습니다. 결혼 직후 아파트 담보로 1억 4천만 원, 가계대출로 6천만 원, 합쳐서 무려 2억 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는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당시 주식시장이 매우 좋았던 시기였기에 남편은 순식간에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그때 한창 시장이 좋아졌을 때 주식 평가액이 20억 원을 넘어서는 걸 보았을 때는 정말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수익이 났으면 적당한 선에서 매도하고 작은 건물이라도 사서 안전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제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남편은 욕심이 컸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제가 말렸던 그 주식들이 급락하면서 모든 수익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남편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듯한 눈빛과 표정. 제 말 때문에 팔지 못했다는 남편의 은근한 원망이 저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부부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주식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돈에 대한 강박과 조급증 뿐이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고 감정 기복도 심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버티는 독박 육아도 너무 힘들었고 남편이 주식에 빠져 가족에게 소홀해지면서 아이의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도 남편은 오히려 방해를 했습니다. 본인의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저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기 싫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제가 돈을 버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본인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짜증과 분노를 가족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더욱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마지막으로 남은 돈 1억 원마저 전부 코인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 남자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미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고 남편의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남편을 설득해봤지만 오히려 그는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저도 한계를 느꼈고 지금은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남편은 자신의 몫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돈에 집착하며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본인의 빚을 갚으려는 그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아주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이와 조용히 살며 남편이 떠나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편은 지금까지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도박 중독과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돈에 미친 남편과 살아온 10년 행복보다는 후회와 상처만 남은 제 인생에 대한 회한의 기록입니다. 그와의 결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저는 제 삶을 찾고 아이와 함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용기와 위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꽁초 피우던 내가 어떻게 단도에 성공했는지 이야기합니다. 휴일이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문득 누군가 제게 단도 성공 이야기를 써달라고 하신 게 떠올라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처음 도박이란 걸 접한 건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했던 판치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도박 중독의 씨앗이 제 안에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천 원을 잃고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생각. 지갑이 텅텅 빌 때까지 도박을 멈추지 못하고 그만하자는 친구 붙잡고 눈 돌아가던 제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리니지 게임의 개경주 게임 내 베팅 시스템에 빠졌습니다. 용돈 5,000원으로 하루에 몇십만 원을 벌었다고 좋아하다가 그날 다 잃고 울던 날도 많았죠. 그땐 그게 도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재미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리니지는 잊혔지만 군 제대 후 제 인생을 뒤흔들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PC방에서 만난 그 친구는 컴퓨터로 여자 배구를 보고 있더군요. 집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PC방에서까지 여자 배구를 보는 모습이 이상해 보여서 야, 너 뭐하냐? 했더니 이놈이 말합니다. 야, 나 이걸로 오늘만 100 넘게 땄다. 100만 원 넘게 땄다는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도 한순간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도 나만 따라오면 돈 번다. 바보 같았던 저는 망설임도 없이 20만 원을 인출해서 친구에게 주며 같이 가자고 말했죠. 그 2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조상님이 경고를 주셨던 첫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바로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박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잠시만요. 그 뒤로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즐겨봤습니다. 어느 날 스타크래프트 경기에도 베팅할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망설임도 없이 또다시 가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는 물론이고 아이스하키, 일본 축구, 호주 리그, 심지어 새벽에 하는 브라질 경기까지 스포츠는 저에게 도박을 위한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베팅, 하루의 끝도 베팅. 양치하면서도 경기 결과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베팅 라인업 분석하고 스포츠 전문가라도 된 것 마냥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과는 2627살 무렵 대출빚만 4천만 원. 대학생 신분에 변변한 수입도 없었기에 결국 연체가 생기고 집으로 추심원이 찾아오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왜 그랬냐는 부모님 말에 저는 어릴 때부터 돈돈거리던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울면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못난 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아버지는 결국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단도하는 척하며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취업 후에도 저는 또다시 더 깊은 지옥을 자초합니다. 저축은행, 사금융, 휴대폰 소액결제, U&I 보증대출까지 모든 한도를 쥐어짜며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휴대폰 수신정지, 집에는 독촉장, 통장엔 마이너스 표시만 가득했습니다. 회사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때려쳤고 길바닥에 버려진 꽁초나 주워 피우며 하루를 보내던 나날들. 그게 제 27살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기 싫어서 주야 2교대 공장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베트남인 조선족 형님들과 땀 흘리며 2년을 버텼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갈 뻔한 사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도박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았습니다. 중간중간 프로토는 했지만 사설 도박은 절대 하지 않았고 그나마 양심이라고 해야 할지 철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30살이 되고 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진짜 단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건 SNS 삭제였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부 지웠습니다. 그리고 도박 관련 지인들과는 100% 인연을 끊었습니다. 도박을 언급하는 사람은 이유 불문, 즉시 손절.
그렇게 고립된 듯한 삶이 시작됐고 도박이 없는 일상은 처음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고 직장도 재미없고 그냥 무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수신정지된 휴대폰, 돈 빌리러 전화 돌리던 비참한 제 모습, 그리고 그런 절 바라보던 사람들의 이상한 눈빛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고 1년쯤 지나자 잊고 지냈던 소소한 행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따뜻한 이불, 월급날 받는 문자. 그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도 6년 차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혹은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제 마음을 점검하며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27살 때 꽁초 주워 피우며 내가 죽기 전에 중고차라도 한번 몰아볼 수 있을까? 했던 그때의 제가 지금은 과분할 정도로 따뜻한 아내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전 아내에게 모든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언제든지 내 통장 까볼게. 경제권 네가 가져. 아내는 믿어줬고 지금도 불시에 제 계좌 검사합니다. 진짜예요. 1년에 몇 번씩은요. 저는 금연도 아직 못 끊어서 전자담배 물고 있습니다. 의지박약의 아이콘이지만 도박만큼은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난 형님들, 누님들, 동생분들. 재발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도박은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재발 없는 단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발을 멈추는 순간 우린 진짜 단도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는 꼭 진짜로 멈춰봅시다. 아무에게도 비참한 부탁 안 하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 봅시다.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홀덤은 도박이 아닐까요? 남편이 처음 홀덤은 스포츠야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말해 처음엔 웃겼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홀덤? 그거 도박 아닌가요? 포커, 카드놀이, 카지노.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던 저였기에 남편이 마치 축구나 농구를 즐기는 사람인 양말하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잠시.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르기 어려운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고 나의 편도 아닙니다. 그는 홀덤이라는 이름의 환상에 홀린 중독자입니다. 남편이 처음 홀덤을 접한 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였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처음엔 진짜 별거 아니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고 집에서는 영상 몇 개 보고 책 한두 권 사서 보더니 재밌더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취미 하나쯤 있는 거 나쁘지 않지. 그리고 그 취미는 점점 그의 삶을,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조금씩 잠식해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포커 방송을 보고 가끔 토너먼트 참가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프로들도 많아. 홀덤으로 돈 버는 시대야. 해외에선 이미 스포츠로 인정받았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게,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큰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코로나 이후로 기울면서 그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 딱 들어온 게 홀덤이었습니다. 이거 잘하면 월 몇 천은 금방이야. 처음엔 차를 팔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이번 대회 나가면 상금이 커. 우승 못해도 상금권은 무조건이야. 그 다음엔 회사였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직원도 있고 거래처도 있던 사업장이었어요. 그걸 접고 나온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사업은 이제 의미 없어. 진짜 돈 되는 건 여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건 이미 제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값이 밀리고 제 이름으로 된 대출도 상환 불능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아이 학원비는커녕 밥값도 아껴야 하는 지경이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매일같이 외출합니다. 목적지는 늘 같습니다. 홀덤 토너먼트, 홀덤 펍 또는 홀덤 연습 모임.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출은 더 이상 힘들고 제 주변에도 돈을 빌릴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나갑니다. 누군가에게 꾸고 있는 거겠죠. 아니면 사채일 수도 있겠네요. 도무지 그의 돈줄을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섭거든요. 제가 상담소에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도박 중독센터,
정신과 아니면 상담이라도 받자고. 내가 왜? 나 도박 안 해. 이건 스포츠라고. 그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스포츠라고요? 그럼 왜 우리 집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을까요? 왜 당신은 정직한 일자리 제안이 오면 그럴 바엔 죽는 게 낫다고 말하나요? 왜 당신 아내가 정신병원에 가기 직전인데도 카드 한 장을 더 뒤집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죠? 그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화낸다고. 자꾸 쫓아낸다고요. 그런데요, 정말로 쫓아내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요. 저는 요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요. 하지만 아직은 못 죽겠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야 할지 부르지 못하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홀덤보다 나랑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않아?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있을 테니까요. 어디다 말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너무 계산적이어서, 아니면 너무 잔인해서 이런 상황을 감당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며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명도 못 지르고 눈물도 안 나고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도 버팁니다. 선배님들, 제가 정말 이상한 여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랑을 너무 오래 믿어버린 바보였던 걸까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